장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모순이 가득했지만 손은 갈망으로 인해 계속 떨리고 있었다. 거칠고 두꺼운 그의 손이 은서의 뺨에 살며시 닿았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피부를 스치듯이 지나갔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각은 마치 파도처럼 은서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은서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그 손길로 인해 깨어나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몸을 떨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가슴속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장 씨의 손에서 느껴지는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했다. 오랜 세월 일로 인해 굳은 그의 손가락은 거칠지만 따뜻하고 강렬했다. 그의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은서는 주변 세상이 흐려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서울 한강변 소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은서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마음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지 1년이 넘었다. 은서의 마음에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으로 자리 잡았다. 은서는 전라도의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시골 소녀였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바르게 교육받으며 성장했다. 그녀는 노력 끝에 서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졸업 후 곧바로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인생이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대학 시절 만난 민재와의 사랑은 그녀의 삶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스터디 그룹, 도서관에서의 자습, 인사동 골목길의 저녁 산책을 통해 사랑을 키웠다. 민재는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고 졸업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경기도의 작은 시에서 전라도 고향까지 화동차를 타고 이동한 후 가족, 친지, 이웃들이 모여 소박하게 치러졌다. 어머니가 딸의 행복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눈빛이 은서의 기억에 남았다. 결혼 후 신혼생활은 은서가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재는 건설 엔지니어로서 안정된 직장을 가졌고 결혼 2년 만에 서울에 작은 집을 마련해 월세살이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시어머니 미영 씨가 반년 전 세상을 떠난 뒤 시아버지 장 씨는 점점 더 외롭고 우울해졌다. 한때 강인했던 장 씨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무너졌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은서에게 용돈을 부탁하는 전화가 점점 잦아졌다. 처음에 은서는 장 씨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잃은 슬픔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용돈 요구는 은서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어떻게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장기 출장 준비를 하던 중 은서는 그를 붙잡았다. 오빠, 아버지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또 아버지가 돈을 요구하셨어? 은서는 지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계속 부탁하시고 거절할 수도 없고. 민재는 한숨을 쉬며 아내 곁에 앉았다. 미안해. 아버지는 아직 엄마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신 것 같아. 내가 이야기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지만 오빠는 자주 집을 비우고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으니 정말 곤란해. 은서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내가 돌아오면 꼭 해결할게. 지금은 조금만 참고 있어줘. 금방 돌아올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민재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고 은서는 문 앞에서 그를 배웅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 씨는 점점 더 소주에 의존하게 되었고 밤마다 취한 채 혼잣말을 하거나 아내 미영 씨를 떠올리며 울곤 했다. 그런 밤이면 은서는 방에서 시아버지의 흐느낌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어느 조용한 밤, 은서는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외로움과 결핍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민재는 또 장기 출장을 떠났고 집안은 더욱 쓸쓸했다. 잠에 들기 위해 애썼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점점 더 또렷이 깨어났다. 장 씨는 다시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은서는 그 소리가 계속되면 잠을 잘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기대 앉아있는 장 씨를 봤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 씨는 술기운에 흐릿한 눈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은서야,
아버지도 알아. 그런데 너무 외롭구나. 그 마음 아니? 은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연민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였다. 알아요. 아버지, 그래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장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건강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은서는 답답함을 느끼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장 씨만 외로움에 남겨두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졌다. 대화는 점차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거리는 서서히 좁혀졌다. 은서는 장 씨가 단지 늙은 시아버지가 아닌 감정과 욕구를 가진 한 남자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둘만의 대화 속에서 은서는 위로와 공감을 받았고 장 씨 역시 외로움 속에서 은서의 존재에 점점 위안을 느꼈다. 어느 비 오는 밤 민재가 출장 중일 때 은서와 장 씨는 전통 한옥 거실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만 장 씨의 눈길은 자주 은서를 향했고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듯했다. 아버지, 은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 씨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요. 민재는 계속 집을 비우고 저도 아버지 건강도 걱정되고 장 씨는 한숨을 쉬며 김치가 담긴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아버지도 알지. 하지만 민재 일 때문에 집에 오래 있을 수 없고 너에게 자주 신세져 미안하다. 은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해해요. 민재가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되면서 은서와 장 씨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출장 중이던 날, 은서와 장 씨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집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은서야, 민재가 자주 출장을 가면 힘들지. 장 씨는 저음으로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힘들지만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항상 바쁘니까 이해해요. 장 씨는 한참 은서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넌 정말 좋은 며느리야. 이 집을 지켜줘서 늘 고맙게 생각한다. 그는 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은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손의 온기만을 느꼈다. 그 가까움은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평범한 접촉이 아니었고 뭔가 특별하고 긴장감 있고 서로 위험한 경계에 가까워졌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아버지, 은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장 씨는 그 순간 은서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갈망이 번졌다. 은서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은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듯했다.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다. 둘 다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외로움과 사랑의 결핍이 그들을 이끌었다. 장 씨는 천천히 은서의 뺨을 만졌고 은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그의 거친 손길을 느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장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가득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그의 거친 손이 은서의 뺨을 살며시 쓰다듬고 부드러운 피부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각은 은서의 온몸을 파도처럼 타고 흘렀다. 은서는 몸을 살짝 떨며 그 손길에 숨겨둔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은서는 눈을 감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호흡은 끊어질 듯 이어졌다. 장 씨의 오랜 세월 일한 손가락은 거칠지만 따뜻하고 강했다. 그의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은서는 온 세상이 흐려지고 두 사람만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지고 죄책감과 함께 감출 수 없는 갈망이 치솟았다. 장 씨는 노쇠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손끝을 뺨에서 목으로 다시 턱으로 천천히 이동시켰다. 그리고 살짝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은서는 여전히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온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 순간 은서는 시아버지의 달콤한 유혹 앞에 이미 무너진 것인지도 모른다. 은서야, 장 씨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눌러 참은 갈라진 목소리였다.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뜨거운 숨결이 은서의 뺨에 닿았다. 한 남자의 진한 향기, 인생의 경험이 배어있는 짙고 매혹적인 냄새였다. 은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경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흐려졌고 이제는 얇은 장막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은서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움뿐 아니라 강렬하게 밀려드는 감정 때문에 더욱 떨렸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두 손도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머릿속의 말들도 점점 희미해지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의 물결에 휩쓸렸다. 장 씨의 손이 부드럽게 은서의 머릿결을 스치며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렸다. 두 사람의 입술은 이제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고 그 가까움에 은서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장 씨의 품에 갇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장 씨의 입술이 은서의 입술에 가볍게 닿았고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오래도록 숨겨왔던 갈망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은서는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길을 잃은 듯한 혼란과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고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아있는 듯했다. 금지된 감정과 격렬한 감정이 뒤섞인 공간에서 두 사람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으로 이끌렸다. 그것은 어쩌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넘어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본능적인 행복의 절정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서와 장 씨의 관계는 더욱 애매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아무도 그날 밤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전과 같지 않았다. 민재가 집에 없을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았다. 그 유혹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집을 나간 뒤 은서와 장 씨는 한옥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말이 없어도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예고했다. 아버지, 은서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장 씨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장 씨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의 온기 속에서 은서는 이미 모든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 씨가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으며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은서는 저항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은서는 간신히 말했지만 장 씨가 입술을 다시 포겠을 때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이번에는 더 이상 조심스러운 키스가 아니라 익숙하고 깊은 입맞춤이었다. 은서는 그 감정을 참을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응답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에 빠져들었다. 장 씨는 천천히 은서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의 손은 은서의 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 힘과 열정에 자신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장 씨가 금지된 곳까지 그녀를 탐험할 때 은서는 숨이 더 거칠어졌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장 씨가 간절히 귓가에 속삭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었다. 사랑의 소용돌이에 빠져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조용한 긴장이 아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잘못된 인연이 되어버렸다. 민재가 출장을 갈 때마다 두 사람은 금지된 쾌락을 나누었고 이 잘못을 멈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아침 민재가 일찍 출근한 후 은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장 씨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매번 볼 때마다 드러나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였다. 둘은 비밀을 지키는 데 익숙해졌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은서는 점점 더 방황하게 되었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요. 은서가 한숨을 쉬었다. 장 씨는 근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아, 은서야?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너를 계속 생각하게 돼. 은서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고 자신 또한 같은 마음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잘못된 줄 알지만 장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민재와는 다른 특별함이었다. 거울 앞에 멍하니 앉아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자신을 바라보며 은서는 이 모든 일이 상상도 못한 일임을 실감했다. 결코 그런 잘못된 관계에 빠지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이제 돌아보니 죄책감만이 남았다. 민재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지만 장 씨가 주는 복잡한 감정 역시 부정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민재가 집에 돌아오는 날
은서는 모든 나쁜 생각을 지우고 다시 좋은 아내가 되려 했지만 이미 한 번 저지른 배신은 바꿀 수 없었고 그 사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저녁이 되어 민재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다. 은서는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민재는 오랜만에 아내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녀를 꼭 껴안고 이매에 입을 맞췄다. 은서야,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오빠가 그리웠어. 은서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로 마음속의 불안과 고통을 숨길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집안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다. 장 씨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고 시선을 피했다. 은서를 볼 때마다 말로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민재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의 긴장을 눈치채지 못한 채 직장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했다. 은서와 장 씨는 그저 조용히 듣고 각자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숨겼다. 저녁 식사 후 민재가 산책을 제안했고 은서가 그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 순간 장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미 선을 넘어선 관계가 언젠가는 들킬까 두려웠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민재가 깊이 잠든 후에도 은서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들려오는 민재의 고른 숨소리에 답답함을 느꼈고 결국 조용히 방을 나섰다. 거실로 나가자 장 씨가 홀로 앉아 있었다. 눈가가 빨갰고 이미 오랫동안 울었음이 분명했다. 은서가 다가가자 장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침묵의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아버지, 은서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장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은서야.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했고 모든 걸 망쳐버렸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은서가 속삭였다. 이젠 끝내야 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조용히 침묵에 잠겼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어 집안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재가 나타났다.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 은서야, 이 시간에 여기서 둘이 뭐하고 있어? 민재가 물었다. 은서는 가슴이 멎는 듯 했고 어색하게 일어섰다. 오빠, 그냥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을 뿐이야. 하지만 민재는 쉽게 속지 않았고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둘이 같이 있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장 씨도 침묵했다. 그 침묵은 민재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아버지, 은서,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재는 더욱 단호하게 물었다. 한참 후 장 씨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모든 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 나와 은서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는 집안의 정적을 깨트렸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다.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에는 실망과 고통이 가득했다. 진짜야? 은서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서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민재는 한 걸음 물러섰고 다리가 풀릴 듯 비틀거렸다. 그의 세상은 산산이 무너졌다. 왜, 은서야? 왜 나를 배신했어?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랑. 민재는 비통하게 소리쳤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남편의 절망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고 이제는 되돌릴 길이 없었다. 그날 밤 이후 민재는 집을 떠났다. 평생 믿고 존경했던 아내와 아버지에게서 받은 배신을 견딜 수 없었다. 장 씨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전라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행복과 가족을 무너뜨린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것을 알았다. 은서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매일매일 외로움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녀와 장 씨의 잘못된 감정은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가족의 삶을 파괴했다. 그것이 바로 은서와 장 씨, 그리고 민재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